근데 그 어린 나이에 무섭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좀 무섭긴 하죠. 근데 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10대여서 그랬나?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거기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네. 약간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다 준비해온 게 그때 튜브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물놀이 할 때 끼는 튜브거든요. 네. 그거 엄청 큰 거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빵빵하게 한 다음에 저는 수영할 줄 모르니까 너 네. 여기 타라 해서 타고 그리고 형이랑 이제 그 브로커랑 같이 오던 지인 세 명이서 밀고 저는 그냥 거기 튜브에 올라앉아서 그냥 강을 건너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 생활 이제 6년 차 된 박영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영상이니까 뭘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또 혼자서 혼잣말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 저도 좀 뭔가 쑥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 좀 이렇게 약간 관심도 받고 싶고 약간 그렇긴 한데 또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번 유튜브라는 걸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영명 씨는 지금 한국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저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왔으니까 아마 제가 17살 때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학교를 소학교 4학년까지 다녔거든요. 제가 살았던 데가 이제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되게 작아요. 세대수를 따지면 한 100세대 정도 이렇게 사는 약간 그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소학교는 저희 동네에 있어요. 걸어서 뭐 5분 가면 학교가 바로 있어가지고 소학교까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학교를 가려면 중학교부터는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고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제 집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를 자연스럽게 못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뭐 유튜브에서 봤을 때 시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살던 곳은 북한 양강도 보천군이라는 곳이고요. 거기가 이제 한반도에서 보면 맨 위쪽에 있거든요. 약간 백두산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로 말하면은 여기 한국으로 따질 때 그쪽은 네. 시골인 거잖아요. 그쵸, 완전 시골이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쪽에서 나서 자란 거예요. 네, 제가 태어나서부터 한국 오기 전까지 살았으니까 17년을 살았거든요.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주구장창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일산하고 거기는 근접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상 키로수로 따지면 되게 가까운 거리거든요. 북한은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이 발달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걸어서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한 6시간? 걸어서 가면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농촌에서 살았잖아요. 네네. 가장 형편은 어땠어요? 다른 집이랑 비교할 때? 동네에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사실 뭐 지장은 없었어요. 왜냐면 끼니를 못 때우거나 뭐 밥을 굶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밥이랑 먹을 때 보면 저희는 잡곡밥을 많이 먹거든요. 잡곡밥이라는 게 감자랑 옥수수, 보리쌀 이렇게 섞어서 먹긴 하는데 그거라도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네. 그러면 영명 씨도 그렇고 네네. 형님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농장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았겠네요. 북한에서. 저는 이제 거기 있을 때까지는 이제 학생 신분이라서 농장 일은 하진 않았고요. 형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네. 막내다 보니까. 원래 북한이 그렇잖아요. 이제 노동자의 자식이면 그 자식들 같이 이제 대대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의무라고 해야 되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는 이제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하면 자식들이 태어나면 네. 그때 자식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일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장원 자식은 대를 이어가면서 네, 그쵸. 농장원인 거예요. 네, 계속 그러면 그분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뭐 네. 보위부나 도당이나 이런 일꾼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있긴 한데 그게 진짜 뭐 하늘의 별따기죠.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돈을 주면 네.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농사일을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오기 전까지 했으니까 아마 어렸을 때는 빼고 이제 한 10살 때부터라고 해도 한 7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네, 그쵸. 어, 부모님 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게 네. 하면서 시작한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농사일을 하면 네. 뭐 국가에 바칩니까? 아니면은 그게 다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이제 일을 하면 배급이라는 걸 주거든요. 배급 뭐 얼마 준다고 하는데 그게 1년 내내 일만 시키고 배급을 주는 건 정작 보통 거의 시골이니까 농사를 지은 게 감자로 많이 주거든요. 네. 감자나 옥수수 이런 작곡으로 많이 주는데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게 감자로 치면 한 많이 받으면 500kg? 그게 사실 500kg라는 게 숫자로 봤을 때 많아 보이는데 네. 저희가 살았던 데서 시골에서 주식이 감자기 때문에 한 달 뭐 많이 먹으면 2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땅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 소유인가요? 다 국가 땅이죠. 거의 개인 소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국가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데요. 이제 본인이 가서 직접 땅을 파서 밭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 먹긴 해요. 근데 그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노동조합 일을 하고 본인 땅을 그렇게 많이 소유해서 가꾸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많이는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땅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양식들은 네. 그것도 국가에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아니요, 그거는 국가에는 안 바칩니다. 왜냐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것까지 없으면 진짜 뭐 굶어 죽거든요. 거기서는 사실상 배급도 없고 하니까. 근데 들어보면 10살 때면은 진짜 어릴 때잖아요. 그쵸. 아마 제가 한 요만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도 발전돼 있는 게, 뭐, 없고, 사람이 일단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이랑 소가 다 하죠. 그 10살 때부터 진짜 북한 말로 하면은 그 네. 깍지만한 게 깍지를 들고 진짜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럼 10살 때부터 뭐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일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일찍 자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보고 뭐 할 게 많으니까 이제 새벽에 자고 막 12시 넘어서 자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있을 때 북한에서 그냥 10시면 무조건 다 자요. 할 게 없으니까 뭐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그리고 10시에 자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보통 일찍 일어나거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밥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6시 반쯤 일어났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7시 반 네. 이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한 8시 반쯤 되면 일하러 나가요. 산에 또 이렇게 꽉지나 뭐 이런 거 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한 6시나 뭐 7시 이렇게 뭐 할 일이 많다 그날에 아니면 일이 좀 밀렸다 하면 네. 좀 더 늦게까지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명씨는 어렵고 네. 어리다 보니까 뭐 그렇다 쳐도 네. 부모님들은 농사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의 삶은 어땠나요? 뭐 북한에서 많이 그 부모님들이 하는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노동조합 그런 데 가입돼 있으니까 이걸 자식한테 대대로 물려주는 걸 되게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미안해 하거든요. 거주를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아침에 나가서 뭐 농사하고 거기는 주말이란 개념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 그냥 계속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거의 뭐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살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살다가 네. 17살에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네.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뭐 가장 큰 계기라기보다는 뭐 제가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런 데니까 또 네. 워낙 시골에도 살았고 하니까 네. 혼자서 탈북을 결심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친형이 이제 또 독립을 해서 해산이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형이 이제 1년 반인가 2년인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국 오려고. 그러다가 형이 하루는 다 준비 거의 다 됐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갈 건데 너랑 같이 가려고 한다. 왜냐면 동생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같이 가면 뭐 뭐든 하지 않겠냐.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도 어리긴 했는데 사실 뭐 저한테는 뭐 완전 뭐 인생 역전에 뭐 그런 거 나갔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뭐 계례 도당이라고 네, 뭐 남계래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네.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네. 한국에 가다가 만약에 잡힌다, 네. 죽는다고 들었는데 죽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입에 네. 잡혔을 때도 백이었거나 네.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이랑 같이 탈북을 할 때 이제 네.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만약에 가다가 잡힐 수도 있다. 왜냐면 거기서 잡히면 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돈 없고 백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 나이도 어리니까 이런 보이브 같은 데 끌려가서 뭐 솔직히 뭐 몇 대만 맞아도 솔직히 네.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북한 잣따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잣따라 가자고 해서 난 따라 나왔다. 이렇게 잡히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머지는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네. 너는 무조건 잣따라 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을 건너가다 잡히면 거기서는 이제 난 그냥 형이 중국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 이렇게 해야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형은 네. 그냥 자기한테 다 밀어라. 네, 그냥 무조건 넌 네. 그냥 형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무섭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좀 무섭긴 하죠. 근데 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10대여서 그랬나?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거기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 약간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형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무서운 것보다도 약간 더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몇 명이서 떠난 거예요? 저희가 그때 떠날 때 4명이서 떠났거든요. 4명이서 떠났는데 형이랑 이제 저랑 그리고 그 중국까지 이제 강을 건널 때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브로커랑 그리고 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저희 형이 데려온 사람인데 그분까지 이렇게 4명이었는데 저는 수영할 줄 모르거든요. 네. 친구들이 다 물놀이 할 때 제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할 때 이제 네. 형네 집에서 이제 3일 동안 놀면서 있다가 이제 네. 탈북하게 된 당일날에 이제 해산에 가서 이제 기차 타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북한에 보면 삼수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산에서 네. 좀 더 가면 되는데 네. 거기가 압록강 바로 옆인데 네. 강은 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물살도 되게 안 셌거든요. 거기를 이제 건너간다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떠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한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그때쯤 되는데 산에 올라갔거든요. 날이 어두워져요, 강을 건너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한 9시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다 준비해온 게 그때 튜브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물놀이 할 때 끼는 튜브거든요. 네. 그거 엄청 큰 거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빵빵하게 한 다음에 저는 수영할 줄 모르니까 너 네. 여기 타라 해서 타고, 그리고 형이랑 이제 그 브로커랑 같이 오던 지인 3명이서 밀고 저는 그냥 거기 튜브에 올라앉아서 그냥 강을 건너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부모님은 왜 같이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게 네. 같이 올 수 없는 게 네. 왜냐면 북한에서는 뭐 시골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노동자가 매일 일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없어진다.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의심받거든요. 근데 영명 씨처럼 뭐 해산의 형 집에 아들 집에 놀러 간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죠. 가능한데 근데 네네. 보통 노동조합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려면 뭐 예를 들어 한 진짜 큰 일이 있을 때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네. 애 돌잔치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한두 번 빠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시간을 많이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하루 이틀이에요. 참 너무하네요. 듣다 보니까. 그쵸. 뭐 너무한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감옥이죠 거기가. 네. 그냥 철창이 없는 감옥이다. 네, 그쵸. 이 정도로. 어머니한테는 일단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얘기를, 왜냐면 제가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집에 올라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언젠가는 갈 것 같다 한국에. 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일단 먼저 동생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네. 동생을 데려간 다음에 이제 가서 자리 잡아서 그러면 이제 엄마도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오기 한 1년 전부터 형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나 봐요. 네. 계속 저한테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뭐 해줄 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형이 뭐 하자는 대로 뭐 항상 하고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형 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 맨날 얘기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때는.
북한에서 솔직히 남자분들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데 여자분들은 술 마시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네, 네, 좀 솔직히 적죠. 드물어요. 네. 근데 어머니도 뭐 일하는 게 진짜 힘들죠. 맨날 노동조합에 나와서 일하고 하는 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면 이제 보통 술 한 잔씩 하셨거든요. 술 마시면 또 이 사람이랑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음. 눈치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형이 말을 해서 네네. 이미 전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을 딱 건넜는데 튜브 타고 넘었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중국 딱 도착했을 때. 근데 중국 도착을 해도 네네. 경계심 그리고 잡힐까봐 이런 게 장난 아니잖아요. 압박감. 그쵸. 장난 아닌데 왜냐면 제가 그때 부담감이 없었던 건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형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고 약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